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올해 ICT 업계의 가장 큰 화제거리라면 단연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 초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간 정신의 어떤 정수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여겨지는 예술 창작과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음악을 만든다, 그림을 그린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올해 초에 계속 많이 들려왔었어요. 근데 실제 창작에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긴 뭐하지만 이 컴퓨터 기술 자체는 예술 창작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그래픽을 비롯해서 음악 작업에 이르기까지 ICT 기술은 예술 창작 작업에 거의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미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어떤 창작물을 만들고 있는가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먼저 보실 것은 그 선스프링이라는 이름의 영화입니다. 9분짜리 단편 SF 영화로 공상과학 영화제인 사이파이 런던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48시간 도전이라고 해서 영화제 안에 48시간 안에 영화를 제작해야 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예.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벤저민이라는 이름인데요.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벤저민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쓰긴 했지만 180여 개의 작품 가운데 탑 10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 인공지능이 점점 창작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창작 예술 분야만큼은 인공지능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AI가 만든 창작 예술 작품에는 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전에 나온 정의를 보자면 미적 작품을 만드는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을 보면 대부분 미리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어떤 패턴을 새롭게 추출해서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형식입니다. 앞서 소개한 벤자민 역시 수십 개의 영화 대본을 습득한 다음에 비슷한 패턴으로 영화 대본을 뽑아낸 것이죠. 창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말 그대로 이 대본을 뽑아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데요. 비슷한 예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렘브란트의 화풍을 재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왠지 그 렘브란트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의 그림을 컴퓨터가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렘브란트를 따라한 것이지 스스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죠. 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콜로수스라는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인데요. 음악 작곡 인공지능인 I.am Us가 만들어낸 곡입니다. 기존의 음악 작곡 인공지능보다 조금 더 진보한 새로운 것을 섞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인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았거나 습득한 그런 음악적 규칙을 바탕으로 곡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창작이라기보다는 모방과 변형을 통한 재창조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네.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만 해도 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단하긴 하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자동 작곡 음악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음악 자체가 어떤 수학적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일리악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창작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나요, 때로는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글이 인공신경 회로망 딥드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 합성 알고리즘이 이 인셉션이즘으로 만들어진 작품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수없이 많은 사진들 속에서 스스로 어떤 변수를 찾아내서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지난 3월에는 이 인셉션이즘으로 만들어진 그림들을 전시해서
실제로 판매에서 성공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그림들이 최초로 인공지능이 그려서 판매한 제품이 아니었다면 과연 팔렸을까요? 이처럼 자동으로 만드는 작품들은 곧 여러 가지 문제에 좀 봉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일종의 언캐니 밸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갈 맥락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쾌감을 주는 구간이 만들어졌고 해석이 들어갈 구간을 빼앗았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술의 정의가 달라진 건데요. 예. 현대예술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 제작 방법도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는데요.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작가가 생각한 작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그냥 주문 제작하기도 합니다. 예.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예술 창작이라는 면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걸 예술로 인정하겠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멋진 그림이라도 사람들에게 작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 이게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AI가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술 창작 그 자체는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야든 인공지능이 어떤 도구로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지. 이게 뭐 창작 그 자체를 해서 나의 직업까지 가져가는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을 좀 돕는 도구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마젠타 프로젝트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인데요. 입력된 작품들을 다른 형태로 다시 작업하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이제 음악을 미술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영화를 그림으로 바꾼다던가 해서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창작에 영감을 불러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주쿠덱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르와 분위기, 곡 길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자신이 찍은 영상에 간단한 배경음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의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 인공지능과 예술 창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는 제작 기간만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중 5년을 문화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스타워즈도 4편에서 6편이 1편에서 3편보다 먼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1편에서 3편을 만들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스크린X 영화관이 등장했습니다. 스크린X란 영화관에서 전방 스크린뿐만 아니라 좌우 벽면을 동시에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상영 시스템을 말합니다. 화면 자체만 큰 것은 IMAX이고 화면을 좌우로 확장한 것이 바로 스크린X입니다. 이 기술로 인해 영화에 대한 몰입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정면의 스크린은 물론 양 벽면으로도 영상이 투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멀티 프로젝션 기술, 스크린X 기술이 적용된 상영관이다. 스크린X 기술은 극장 화면의 경계를 넘어 정면 스크린은 물론 좌우 벽면에도 확장된 영상을 투사해 관객들의 시야를 꽉 채워주기 때문에 관객이 마치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준다. 기존의 D자 구조의 영화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영상의 품질은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또 하나, 3D 입체 영화 관람 시 필요했던 안경 착용이나 그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점도 스크린X 기술에 있어 주목할 점인데, 세계 최초로 개발된 멀티 프로젝션 기술 스크린X,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후,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모션 체어로 대표되는 환경 효과 기술은 4DX 기술의 핵심. 3D 입체 영상을
시각을 넘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4DX 상영 시스템. 영화의 장면에 따라 움직이는 모션 체어와 함께 다양한 효과들을 각종 장비와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 이러한 장비들을 IT 기술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션 체어가 제공하는 환경 효과는 주로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다. 모션 체어는 영화 상영 중 상하, 좌우, 앞뒤로 움직이거나 등과 엉덩이 부분의 진동 분자는 미세한 떨림까지 전달해준다. 한편 관객의 얼굴을 향해 바람이 불거나 영화의 장면에 따라 물이 분사되기도 한다. 상영관 전체에 퍼지는 향기 효과, 벽면에서 나오는 비눗방울 효과, 스크린 중앙에서 분사되는 안개 효과, 상영관 전체에 부는 바람 효과와 그 외에도 비와 번개 효과까지 다양한 물리 효과가 더해져 관객의 오감을 깨워준다. 진짜란 것이 뭐지? 만약 보고 듣는 것이 진짜라면 진짜는 그저 뇌가 받아들이는 정기적 신호에 불과해.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와 같은 공장의 풍경은 미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노동은 로봇이 대체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디지털 세계의 영역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실제 만남보다 SNS를 통한 삶의 공유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일 등 많은 것들이 디지털 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진 지경까지 왔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보면 여행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사진으로 남겨서 SNS에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What is the Matrix? Control. Built to keep us under control. As long as the Matrix exists, the human race will never be free. Do you believe in fate? You're going to see the truth. Why? Because you're the one. Quintessential human delusion, simultaneously the source of your greatest strength and your greatest weakness. Everything that has a beginning has an end. I'm in. What if tomorrow the war could be? Isn't that the end? Isn't that dying for? 워셔스키 자매, 원래는 형제였고요.
나중에 또 한 명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매가 되었고요. 이제는 두 분 다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매가 되었습니다. 워셔스키 자매의 영화 매트릭스는 디지털 세계가 아날로그 세계를 완전히 대체한 삶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나 과학자, 영화 비평가와 대중 등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화 매트릭스는 인문학적 베이스 위에 과학적인 상상력을 현실감 있게 그리고 있고, 게다가 영화적 완성도까지 뛰어난 보기 드문 수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처럼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적도 드물 것입니다. 이 영화는 해커로 살아가는 주인공 네오가 매트릭스의 감옥에서 세계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구현하는 많은 히어로 영화가 있지만 세계를 매트릭스라고 하는 디지털 세계로 설정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영화는 오프닝 장면부터 검정색 바탕에 녹색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유명한 장면을 통해 디지털 세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장면만으로 디지털 세계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네오를 향한 질문이며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꿈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현실이 그저 꿈같이 느껴지는 경험을 중증하게 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가 세상을 지배할수록 우리는 삶의 실제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가상세계와 같다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점점 더 물질의 세계가 디지털 세계에 의해 잠식되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과 취미 생활에 있어서도 물질의 세계는 디지털 세계로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처럼 거대한 디지털의 세계가 창조되어지고 그 가상의 세계가 더 이상 실제가 있는 세계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점점 더 잠식시키고 인간이 마치 기계의 부품과 같이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인공지능이 인류의 주인이 되고 인간은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의 창조물인 기계가 창조자를 넘어서서 오히려 인간을 조종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디지털 세계에서 인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금과 같이 계산을 하고 암기하는 방식의 정답이 있는 틀에 갇힌 교육 방식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공지능 로봇이 더 인간보다 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골프 로봇 앤드릭이 16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화제가 된 거 알아요? 프로골퍼도 평생 한번 하기 힘들다는 홀인원을 로봇이 고작 5차례 샷 만에 가뿐히 해내다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프로골프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약 3,000분의 1이라는데 대단하죠? 2013년 벨기에에서 선보인 배드민턴 로봇은 어떻고요? 이 로봇은 한 팔로 인간의 스매싱을 거침없이 받아냈다고요. 이런 결과를 보고 있자면 왠지 인간이 기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아요? 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결했던 알파고만 해도 대국에서 무한에 가깝던 경우의 수를 확률적으로 계산해내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불리던 직관마저 딥러닝이라는 스스로 인지, 추론, 판단하는 기술로 흉내냈잖아요. 인공지능은 우리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기계의 인류 지배가 단지 SF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는 계속돼 왔죠. 2013년 10월 머스크는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 전초전이 시작된 걸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지난 2월 열린 미 과학지능협회 연례 회의에서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직업군을 넘볼 것이며 향후 25년에서 30년 내 전 세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대요. 사실 과거에도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은 늘 고민거리긴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군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건가요?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 배달원, 신문 배달원 등 배달업이었어요. 그 이유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드론 때문이죠. 아, 드론으로 배달 일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렇죠. 드론 택배가 상용화될 경우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한 지 30분 만에 집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주문한 피자도 배달원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최근에도 영국의 드론 전문 업체는 아이스크림 드론 배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희석객이 해변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당분간은 법적인 문제와 규제가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배달부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군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금융권 종사자로 은행의 창구 직원이나 보험 사무원은 대체될 수 있는 직업에 꼽혔더라고요. 투자 금액, 수익률 등 숫자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자리 잡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로봇이 펀드 매니저, 자산 관리사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 어드바이저가 선보여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적은 인건비로 사람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딱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미래은행엔 로봇 은행원들만 가득한 거 아닐까요? 인간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익한 발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 참 서글퍼지네요. 반대로 우리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이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정해진 매뉴얼대로 따라오게 해서 최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현재의 교육 분위기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의존하는 배움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며 마음껏 상상하고 놀이와 같이 배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오프라인의 세상보다 온라인의 세상에서 더 실제감을 느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극장을 찾는 이유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크린 속 세상이 더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현실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프라인 속 일상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극을 더 많이 주는 화려한 공간, 가상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양분화될 것입니다. 더 화려한 디지털 삶을 추구하는 삶과 이와 동떨어진 초라하고 평범한 아날로그의 삶. 이 두 가지 길 사이에 사람들은 한 가지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본주의는 디지털 세계의 편을 들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있을 거라며 화려한 이미지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레디 플레이어 원입니다.